잎을 뜯어먹는 소리 그런 네가 난 너무남 소리 우리가 남이가 너고만 이 비가 같이 좀 갈라묶고 살잔다 우리가 남이가 극장난의 책이야. 안녕하세요. 지역정치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의 유일한 고품격 방송 극장난의 책 이야기의 극장난 이정수입니다. 이제 왜 박수 쳐요? 우리는 고품격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그 박수 치지 마세요, 진짜. 뭐 이제 무더운 여름은 같습니다. 낮에 움직이면 뭐 땀이 나긴 한데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아침, 저녁 공기는 차고 전어는 기름져가는 계절입니다. 근데 제가 온 거는 전어가 있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전어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상콤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 패널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 우리가 남이가의 초창기부터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 방송을 좌지우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 이런 건 박수 쳐줘야죠. 보기 좋고. 네, 모니카 벨로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진짜 별로다. 네, 오늘 그 영화로 만나는 15개의 노동 이야기 책 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의 저자 창원대학교 이성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그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의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네. 저번 팟캐스트 영 말아먹은 거 알죠? 예, 그 다운로드 수가 정말 아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할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영화 노동 뭐 그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중심 주제는 노동이 될 건데 그렇다고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모니카 벨루다나 저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왜 그 컴퓨터 책 중에서 전유성만큼 일주일이면 전유성만큼 한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방송만 들으면은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걸로 좀 쉽게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먼저 우리가 노동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에 대한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뭐 사전적 정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 화이트 칼라에 대비되는 블루. 그러니까 공장의 그 생산직 노동자를 이제 노동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뭐 식당의 요리사나 서버도 노동자죠. 근데 교사나 대학 교수도 노동자입니까? 예, 뭐 우리 흑장남님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그 노동자가 뭘까, 노동이 뭘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데 그 사전적 정의가 굉장히 정확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 사전적 정의조차도 조금 왜곡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하는 사람, 이게 이제 순수하게 우리 식으로 말하는 그 노동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하는 사람을 그 우리가 흔히 쓰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주위 분들 여쭤보면 노동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로자? 근로자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니죠. 근로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한자로 옮기면 노동자지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음. 요즘은 근로자라고 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벨로다에서 벨루치로 가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리액션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주 저 순간적으로 달라드는 줄 알았는데.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저는 이런 계획과 간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금 우리 벨로다. 벨루다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로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그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근자는 뭐냐면 근면성실할 때 근자거든요.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 이 관계적 개념이거든요.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해달라. 이런 입장보다는 열심히 일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로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언년 중에 가벌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언년 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갖고 있는 좀 오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이랬을 때 왜 이 노동이 싫은가? 노동이 왜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영아가 노동을 만났을 때 책의 어느 부분에 보면 제가 이제 명지대학 교수를 하셨던 또 문화재 청장을 하셨던 유홍준 씨의 예를 하나 든 게 있어요. 이분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 어느 때 쓴 것 중에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평양 박물관에 이제 가서 구석기 시대 유물을 구경을 하고 자기를 안내했던 안내원한테 이 유물이 발견된 곳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안내원은 발굴이 다 끝나서 세면으로 다 봉했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 근데 이 용진 씨는 이제 고집을 펴고 갑니다. 갔더니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 상념에 빠져 있지만 이 안내원이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원에 앉아 있다가 이용준 교수한테 질문을 하나 해요. 교수님, 지금 제가 발밑에 떨어져 있는 이 주운 돌하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저 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꽤 많은 유교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도는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돌은 깨진 돌이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저 돌은 깨진 돌이라 그래요. 우리 깨진 돌은 한자로 타제 섞이잖아요. 간돌은 마제 섞이잖아요. 예. 여기까지 딱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깨진 돌에서 깬 돌까지의 역사를 만든 게 뭐였을까? 저는 그걸 노동이라 생각해요. 노동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편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방금 흑장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적 정의로만 돌아가더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노동이라는 게 혹시나 왜 예전에 우리는 이제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시기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 보면 이제 뭐 노동자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좀 더 이렇게 거리감을 두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북한의 어떤 용어 체제를 좀 안 쓴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북한은 노동자라는 말을 쓰지만 예. 더 많이 쓰는 게 근로자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의 동원 시스템 하에서의 열심히 일을 하는 일꾼들 이런 개념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오히려 근로자라는 개념을 더 많이 씁니다. 헛짚었네요. 예. 나도 처음 알은 거. 예, 그렇죠. 근로, 일꾼, 대중 이런 표현들 써요. 오히려 우리도 보면 근로기준법이잖아요. 네. 근데 정부 부처는 뭐냐면 고용노동부야. 그것도 노동. 예. 이게 뭔가 안 맞죠. 달력에도 그렇죠. 근로자에나 이렇게 예.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제 이제 보고 나신 벨루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동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사회적 편견이 심하냐 하면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시외 주차장이나 역 같은 데 가게 되면 수배 현상자들의 몽타주가 붙어있던 사진이 붙어있으면서 인상착의가 있잖아요. 이런 얼굴, 그렇죠. 이런 얼굴. 네. 우리 흑장난 같은 얼굴. 네. 왜요? 흑장 잘생겼. 거기 보면 이제 말씨가 뭐다. 그다음 키가 몇 센치다. 네. 그다음 뭐 체격이 어떻다 등등의 이런 것들이 묘사가 돼 있고 한동안 뭐가 묘사가 돼 있었느냐 하면 노동자풍이라는 게 묘사가 돼 있었어요. 도대체 노동자가 뭘 했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노동단체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두 번째 우리나라의 국립국어교육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한글을 예쁘게 쓰자, 제대로 쓰자, 알맞게 쓰자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작년인지 재작년일 거예요. 방금 우리 이제 벨루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로자의 날 이렇게 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3월 14일일 거예요. 근데 5월 1일은 노동절이거든요. 예. 메이데이란 말이에요. 근데 4월 30날인가 국립국어교육원에서 갖고 있는 트위터 계정이 있잖아요. 이 트위터 계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 내일이 5일절인데 노동절인데 노동절이라는 개념보다는 근로자의 날로 쓰는 게 우리 한글을 예쁘게 쓰는 거라는 식의 트위터를 날렸어요. 이거는 실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노동이 나쁜 말이냐. 이게 그랬더니 이 국립국어교육원에서 깨갱해가지고 입장을 철회를 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국립국어교육원에서 근로자의 날 노동절 다 써도 좋은 우리 아름다운 말이라고 입장을 정한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의 역사를 움직인 가장 이 원초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걸 사회적으로 이렇게 편견하는 게 우리 주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가 맞다, 근로자가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유독 노동에 대해서 원래 좋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 그런 편견이 심할까? 이걸 좀 문제 제기하는 거죠. 교수님 안지 1년도 안 되지만 오늘에 비로소 교수님 뭐 엄주 과무 같네요. 엄주 과무라며. 네, 아무튼 교수님 같으신 것 같아요. 엄주 과무도 노동이에요. 저는 몇 달 빨리 느꼈거든요. 그 중앙동에서 강의하시는 그 보고 어제 같이 술 먹던 분이 저 양반이 아닌데 이런 생각.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키고 가야 되죠. 스타일이. 그럼 하이드 모습 봐야지. 그럼 저기 그 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 여기 책에도 이제 소개돼 있지만 제목은 지극히 대중적이거든요. 예, 왜 맞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예, 때 예. 이걸 이제 패러디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소개한 영화들이 주제가 노동이다 보니까 이게 예. 몇 편을 제외하면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영화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레어 야동을 구하는 것보다 예. 더 힘들어요, 진짜. 방금 말씀의 야동은 야구 동영상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거죠. 예. 우리 뭐 옛날에 뭐 1930년대 예. 뉴욕 양키즈하고 보스턴 그렇죠. 레더스 그렇죠. 쓰는 경기 예. 되게 힘들거든요, 구하기. 구하기 힘들죠. 예. 예. 사실은 이 책에 실려 있는 15편, 네. 사실은 16편이에요. 왜냐하면 한 꼭지는 두 편의 영화를 같이 소개했기 때문에 16편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구해볼 수 있는 쉬운 영화는 없어요.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영화는 없습니다. 영화 자체는 재미있습니다. 또 되게 큰 상이 지표는 아니지만 큰 상들을 다 받은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 영화 자체는 구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뒤에 부록으로 제가 글을 쓰면서 관련되는 영화들을 한 350편 모아놨어요. 그 부록을 보시면 꼭 이 표제 영화를 안 보시더라도 보시면 노동과 관련된 영화가 이리 참 많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1년도에 나왔는데 책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제 생각은 이거 별로 안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게 영업 비밀인데 예. 사실은 이게 사회과학 서적이고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느끼시기에 좀 무거운 주제, 노동을 다루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안 팔렸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하세요. 저는 10쇄가 목적인데 목표인데 2쇄 정도 팔렸습니다. 1쇄가 보통 1000부 찍거든요. 네. 현재 이 사회과학계에서 대부분 1000부나 500부 정도 찍어요. 이걸 매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드물죠. 예, 많지는 않고, 사회가 좀 역설적인데, 예, 사회가 좀 더 힘들어지면 사회과학 서적이 많이 팔립니다. 여러분 8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사회과학 융성기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책보다 출간 시기에 비해가 많이 팔렸다라는 거는 예. 2011년 이후 우리 사회가 조금 어렵구나. 예, 점점 힘들어지죠. 하는 거에 반증이다. 예. 책의 판매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했는데 네. 출판사 사장이들은 뭘 알라. 대신에 이 책을 통해서 이 책 발간 이후에 이리저리 전국적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북토크라 그러나요? 뭐 특강이라 그러나 이런 네. 일들이 많았습니다. 책의 소개보다는 노동의 문제를 좀 재밌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저는 많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죠. 좋다는 건 더 짭짤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그죠. 짭짤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금전적 소득을 이제 좀 네. 많이 얻었을 거다. 근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기부라는 말을 좀 안 쓰려고 그래요. 예. 재능 연대, 재능 참여 이런 말을 좀 쓰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뭘 짭짤했던 생각을 갖고 간 적도 없고 또 부탁을 해왔을 때 제가 직업 능력이 가능한 곳에서는 직업을 많이 해라. 그렇지 못한 곳에는 내가 연대를 한다. 이런 원칙을 고서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뭐 부자가 되고 그런 일은 없죠. 아니 부자가 되기는 힘든 시스템 같고 이걸로 무슨 부자가 돼요? 꿈도 야무지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금 강의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창원 중앙동의 중앙평생교육센터에서 맞습니다. 예. 같은 제목으로 지역민들하고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들었는데 한번 오셨죠? 예, 예. 2번 갔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맞구나. 반응은 뭐 핵꿀잼 폭발적이죠. 근데 오시는 분이 적어서 문제지. 그 소수의 열광적인 팬들. 예. 아, 좋습니다. 좋네요. 그럼 거기 오신 분들이 과거에 좀 날렸던 분들 뭐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런 노동판에서 분들은 조금 경력도 전혀 있고 안 계세요. 없습니까? 예, 그게 제가 오히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마산 창원 지역은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의 메카였어요. 메카죠, 메카. 예. 근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 강의를 지금 5번째 했거든요. 11월까지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역에 이제 노동 관련 단체 같은 경우에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일단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루라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두 번째는 이제 평소에 다른 장면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봐야 뭐 이선철 이야기 뭐 똑같겠지 뭐 이런 기존의 실망감 뭐 이런 게 보태져 가지고 안 오시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농담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농담 아니죠. 아무튼 오시는 분들은 그 공간이 좀 작아요. 근데 조금씩 늘고 있는 건데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그 저는 이제 강의를 2번 들어봤거든요. 그 스티커냉의 단스와 데니 드비토가 이제 주연 감독한 호파. 예. 그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처음 몇 분들이 왜 깜짝 놀라가 지금 담배 피러 가셨거든요. 예. 아 그래요? 예, 평소에 보던 교수님이 아닌데 이러면서 적응이 안 어떻게 돼가지고. 보였을까요? 뭐 맨날 술만 드시니까. 아 그거 아니죠. 근데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남겼냐면은 저는 이제 책 모임을 많이 하니까 예. 매번 이리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의견만 주고 받다가 제가 본 적이 정말 있습니다. 예. 제대로 배우고 왔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일반 시민들하고 이렇게 또 소통할 기회가 많은지 교수님은. 다행히 이제 그 중앙평생교육센터에서 이걸 기획했을 때 네. 그 좀 부담이었어. 그 8번이나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한 번. 번인데 이제 영화만 가지고 이제 소통할 기회는 꼭 이 측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들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영화 노동이 아니더라도 저는 전공이 사약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요즘 뭐 인문학 열풍 뭐 이런 게 편성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분들을 만날 기회는 저는 많았습니다.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많았던 편이죠. 예. 그래서 뭐 꼭 노동 주제 이야기 안 할 때도 다른 주제 이야기 할 때도 노동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일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의 면은 좀 넓었던 편입니다. 그렇구나. 대학 전공이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이요. 예. 그러면 그 사회학의 많은 주제들 중에서 예. 뭐 나름대로 이 노동에 관한 전문가신데 예. 그쪽으로 이렇게 천착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공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초초 명장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은 도시 빈민이에요. 예. 그 무가 정착지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노동력의 특성 뭐 이런 걸 이제 전공했고요. 근데 박사 논문은 노동 과정에 관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주제를 하게 됐느냐면 제가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뭐 이럴 때 한국 사회가 좀 변혁기였어요. 몇 년도입니까? 그게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죠. 그때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숙제가 2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민주화. 하나는 이제 노동 문제. 이 2가지가 제일 큰 숙제였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사회과학을 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주제에서 크게 일탈할 수가 없었어요. 시대가 저는 존재 구속성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주제를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고 또 주위에 그런 분들이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는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출발한 거죠. 어떤 지역성도 큰 영향을 미쳤겠죠? 이게 무슨 부산이고 경남이고 뭐 이런 활동 모델하는 게. 그렇죠. 예. 실제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마창 지역이 노동운동의 메카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게 지금 전설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87년 이후로 이 지역이 굉장히 노동운동을 통한 민주화의 신장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민주노총으로 알고 있는 뭐 정확하게 법적 전신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정신적 전신이었던 전노협. 예. 이 전노협 구성했던 멤버들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데 그 중에 상당 정도 인적 구성이나 질적 구성의 상당 정도가 우리 마창 지역 마창 노동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정도로 이쪽 지역에 노동운동 플러스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강했던
특히나 지역 강했던 지역이에요. 거제, 마창, 그 다음에 울산까지. 이 동남 해안 벨트 라인이라 그러죠. 노동운동에. 그 역량으로부터 제가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우리 말씀하셨던 지역적 역량이 있습니다. 87년이면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벨루다님 같으면 한 중학생 정도 네, 중학생. 될 때죠. 아,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시나? 두 분이? 납니다. 아, 그래요? 납니다. 그런데 혹시 뭐 이 동네 노사분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어릴 때지만. 저기 잘 어릴 때인데 예. 그 삼촌이 통일중공업 예. 오, 네, 그치네. 거기 예.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통일중공업에서 항상 이렇게 선봉이- 노동운동 예. 하는 거는 예,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 우리 그 벨루치님께서 귀중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우리 흑장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노사 분규라는 네, 말을 노사 참 많이 분규, 네. 써요. 이 분규 이러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네. 이거는 좀 그 저널리즘적 용어거든요. 그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용어는 노동쟁의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중립적 용어이기도 하고 정확한 용어예요. 그 노사 분규라는 표현은 이미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부정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런 용어들은 노동쟁의로 쓰면 더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써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방금 벨루치 씨께서 그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에 그런 그 기억이 있냐 이랬더니 삼촌께서 통일중공업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S&T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통일교 자본이 들어와 있던 그 사업장이죠. 그 이 사업장에서 우리 당시에 이 마창 지역의 파업이라든지 노동조합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많았지만 그거는 김학행 선생님이 쓴 내사랑 마창 노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해 여름이라든지 최근에 노동사회교육원에서 나온 끝나지 않은 저항 이게 통일 노동조합 30년사거든요. 그런 책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이 통일 노동자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노협의 구성이라든지 이럴 때 다른 분들 다른 노조에서 많이 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노력을 했던 사업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벨루치 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각인될 정도로 어린 나이에 들었던 게 기억날 정도로 그만큼 유명했던 사업장입니다. 굉장히 오래.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한국중공업 아, 다니셨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현장을 몇 분이서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두산중공업이죠. 그 한국중공업 뒤산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탈출이죠, 탈출. 그렇죠. 같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농성을 하면서 남아 있다가 끌려 나든지 뭐 구속 수배 해고되든지 하는 분들도 계셨고 네. 또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바깥으로 나가셨던 분 계신데 그걸 그 개인적 그 탓을 할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셨던 분들이 안에서 힘들게 그 고생하는 분들이 이야기 듣고 다시 결집을 해요. 여기 특히 동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당시에는 노동운동 기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들끓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서 이제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고 하는 그런 이 배경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마창 지역입니다. 그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게 그 통일중공업, S&T중공업의 그 노조운동 30년 역사를 담은 예. 끝나지 않은 저항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혹시 예. 좀 살펴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게 720페이지예요. 네, 700페이지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꼼꼼히는 보지 못했지만 그걸 쓰신 분하고 그 잘 알기 때문에 쓰는 과정부터 초고까지 이렇게 이제 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책값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5,000원인데 꼭 사주시기 바라는데 비싸면 안 돼. 근데 이제 하드카버에 올 칼라거든. 그래서 괜찮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쌍차라든지 네. 공무원 노동조합사라든지 기존의 노동조합사 체계 안 놓은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기존에 노동조합사가 있는데 특히 통일 같은 경우는 30년 사예요. 85년부터 2015년까지 이 30년 사를 다룬 적이 없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전노협을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전노협 소속 노조 중에서 이런 식으로 노조사를 만든 사업장이 없어요. 이 사업장은 지금 노동운동이 조금 위축됐지만 이런 사업을 펼칠 정도로 저는 기계와 정신이 살았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신들이 이번에 이제 끝나지 않은 상황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의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한 사업장 이야기가 지역 이야기고 전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통일 노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실 이야기가 아니고 이 30년 안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사가 저는 압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제가 질문을 받는 입장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싫어요. 그래도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우리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여러 영화 중에 칼라 퍼플이 있잖아요. 네. 흑인. 예, 흑인 여성의 인권 문제에 관한 건데 제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전국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감히 우리 사회자께 드리는 건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우피 골드버그 시커먼 아줌마. 예, 네. 이 아줌마가 남편한테 당하고 백인한테 당하고 이중 삼중으로 당하는 아줌마예요. 근데 자기 여동생은 선교사로 나가 있어가지고 이미 좀 빨리 깨었어요. 그 어느 날 언니한테 언니도 공부를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지랭이였던 이 주인공이 단어 공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모르니까 창문에 윈도우 붙여놓고 이런 데 테이블 붙여놓고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흑인 주인공 데니 글로버입니다. 이 술꾼으로 나오는데 늘 늦게 들어오는 친구 낮에 들어와가지고 그 꼴을 보아요. 그니 여자가 무슨 공무냐가 다 찍고 때리고 이럽니다. 그때 우피 골드버그가 단어 하나를 딱 숨겨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 단어가 뭐냐면 스카이예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숨겼는지 아니면 삼음절이니까 제일 쉬워서 숨겼는지 이런 등등의 생각은 들지만 스카이가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비록 한 단어지만 미래, 희망, 전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주님이 그렇죠. 그렇게 풍부한 뜻을 갖듯이 통일노조라고는 한 사업장 이야기가 지역 전국을 다 아우르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강추입니다. 내 개인적인 연고 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책 제목 다시 한번 말씀. 끝나지 않은 저항입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초강추. 근데 그게 그 교수님 같으면은 거기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누군지 알잖아요. 알죠? 나는 모르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데 근데 일반 독자들이 봤을 때는 전화번호 보는 거하고 비쌀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그 720페이지가 전화번호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흑자님께서는 그 책 전문가시잖아요.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아니면 단순한 자료의 수합에 그치지 않는 딱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후세대가 몰라도 괜찮아요.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료가 지니는 그 의미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재밌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항목별로
뭐 기역 니은 티끌 니은 차트 사전적인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사건 하나하나들이. 그래서 읽어보시면 거기 등장하는 분들의 성함이나 그걸 아무거나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울컥울컥 좀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우리 시에 계셨구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오히려 더 많이 갖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매니저 로드체크해서 준비해가지고 예. 벨루치님이 서평을 쓰는 걸로. 그러면 적어도 세 권은 팔리겠네요. 제가 살게. 그러니까. 그러면 네 권인데. 우리가 기자들을 잘 다독거리면 예. 도민일보에 지금 10부가 들어가 있답니다. 예. 근데 예. 그런 거는 탐내지 말고 구입하는 걸로. 알아서 하지 뭐. 도민님에서도 이번에 그 기사도 이렇게 잘 소개를 해줬고 그 의미를 예.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책 그 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 보면은 전태일 아시죠? 예. 아름다운 청년. 예. 박광서 감독의 그 전태일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 그 우리가 왜 이제 노동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상징처럼 되어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 노동사에서 전태일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예. 너무 거창하나? 예, 거창합니다. 예. 그 전태일은 70년대를 열었던 인물이에요. 11월 24일인가요? 그때 이제 분신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청계천 가게 되면 전태일 흉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운동할 때 거기서 거기 좀 방문했죠. 뭔가 굴욕적인 예. 뭔가 있었죠. 그래서 뭐 요즘에 노동개혁을 하나 봅니다. 아무튼 그 전태일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일단 그 사건을 생기 중심부터 이 운동의 전선이 조금 확대되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노학연대가 생깁니다. 그 노동자와 학생 운동이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이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플러스 이 당시에는 민주주의의 신장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운동하고 다름 아니다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같이 결합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돼요. 예를 들면 4.19 학생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짐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전태일 이후에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게 한때 기풍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전태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책에서도 썼지만 전태일은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또 전태일이 남겼다라고 하는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기, 자기가 끄적거렸던 산문에 해당하는 글, 이 정도의 글이에요. 이걸 그 조영래 변호사가 예. 정리를 해서 이제 거기도 얽힌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태일은 사상이 아니라 정신이다. 그 정신을 면면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죠? 사상은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무슨 체계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정신은 뭐냐면 아무리 필부라도 아름답게 이루어놓은 생활의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태일은 아는데 그 전태일 평전을 읽어본 사람이 좀 드물어요. 읽어보신 분. 예. 근데 가끔 읽어보면, 예. 같이 읽어보면 학생들이 감정이입이 됩니다. 내가 이 나이 때, 일단은 뭐냐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부터 해서, 당시의 노동현실, 이런 것들을
조금 체감하나 봐요. 그래서 전태일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정신이다. 왜냐하면 고용의 행태나 노동의 질이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저는 여전히 더 악화 내지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전태일 정신의 숙제라 보는 거죠. 여전히 저는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 있잖아요. 그 의미는 저는 살아있다. 또 우리들의 숙제다. 저는 그래서 합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벨루치님은?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왜 노학연대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자료를 조금 찾아봤거든요. 예. 원래 제가 조영래 변호사를 20살 재수할 때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재수없었구나. 재수할 때 공부 안 하고 창원 도서관에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오전에 공부가 딱 한 개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잡지 보러 가거든요. 그때 월간 조선에서 어떤 기획 기사를 냈냐면은 역대 서울대 수석 입학생 이래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조영래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 사람들은 이제 썬데이스로만 봤는데. 아니 선대에서 우리 굉장히 급진이 잡지했어요. 거기에 이제 조영래 변호사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옆에 있던 분들도 이 양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다. 그러고 그는 이제 지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뭐 전태일 평전을 이제 읽고 또 다른 자료 교수님 책에서 이제 언급한 게 이제 KBS 인물 한국 현대사. 있습니다. 그거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렇죠. 예. 그거 보면 이제 요즘 그런 노학연대 가는 프로그램 게 안 나오는데, 만들어지죠.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청년 전태일은 대학생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 맞습니다. 예, 예. 좀 배울 수 있고 예. 법을 자기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근데 그 꿈은 결국 이제 죽어가지고 서울대에서 중심이 됐던 그 장기표 씨하고 맞습니다. 예. 뭐 조영래나 뭐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장례를 이제 서울대 학생장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예. 치러주죠. 예. 그 점 되게 감동적이고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는 교수님도 이 책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조영래 변호사가 이제 그 이소선 예, 씨의 예. 어머님 그분을 이제 조영래 변호사가 원체 드라마틱한 양반이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이소선 여사를 모셔가지고 어머니 요 앉아 있어요. 어머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소선 여사가 아유 내가 왜 여기 앉냐고. 아유 어머니가 요 앉아야 된다고. 맞아요. 이 양반들이 다 대구 출신이어가지고 이 대구 말이 약간 섞여 있었거든요. 예.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면은 뭐였냐면은 이 조영래 변호사가 이제 헤비스모커죠. 예. 꼴초. 아, 그건 처음 봤네. 예. 처음 들었네. 정말 그 심할 정도로 결국은 이제 땡기네. 폐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암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저를 찾습니다. 저를 찾으면서 이제 전태일 평전 이거를 두고 후회를 하거든요. 그 절이 그럼 병원이야? 병원은 아니고. 예. 저를 이렇게 찾는데 그 절에서 이제 그 뭐 천도제를 좀 지내야 되겠다라고. 그게 뭐냐면은 이 땅의 노동자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앞에 서문을 보면 그게 완전히 무슨 선언문 같이 너무 이 격하게 그냥 그 한 페이지만 읽어도 울컥할 정도의 그런 강한 문장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다면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 같은 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실제로 예. 기륭전자 그 노동쟁이가 진짜 이 장파 사업장, 예. 장기 파업 사업장 중 하나인데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소선 어머님이 제발 죽지 마라. 싸워서 끝까지 이기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영화와 관련됐다 그러면 그 태준식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다큐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그게 이제 이소선 여사의 그 다큐예요. 그리고 이소선 여사에 관한 다큐는 일본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또 어머니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는 안 됐지만 이
이소선 여사의 그 활동이나 정신이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좀 여담인데 그 전순옥이라고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예, 전태일 여동생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영국 가서 학위를 받거든요. 그 학위 제목이 뭐냐면 그 전태일이 그 삼동회라고 만드는데 그 평화시장, 청계시장 동의세계이기 때문에 삼동회예요. 그때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게 청계피복노조예요. 그 청계피복노조를 가지고 박사님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빠의 정신을 이어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 활동도 되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계속 잇는 거죠. 있잖아요. 그 지금 이 방송 듣는 그 정치자분들이 혹시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노동의 현실에 예. 대해서 좀 얘기해 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노동 현실이 힘들다 말다 이걸 좀 떠나서 최근에 정부에서 노동 계획이 지금 그 마치 제일 중요한 정부의 계획 과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일반 분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 좀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 실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왕에 이제 부모 세대의 그 일자리와 임금을 일정 정도 제한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좀 창출하자. 뭐 이것도 맞아. 얼마나 산뜻한 듯 보여요.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든지 뭐 이 등등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본 거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 본 거. 예. 그게 말이 되나? 근데 그러면 양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몇몇 기업에서 이미 임금 피켓을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네. 그런 대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창출했냐는 거예요.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이니까 청년 고용을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최근에 뉴스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식을 상승하고 이런 그 제도적으로 확 바꿔보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에 저는 조금 의구심을 좀 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 파이프만 안 들었으면 산만물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오늘 나온 오늘 뉴스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뒤에 그 새 파이프는 그게 아닌가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기획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새끼만 아니면 3만 불 아니어도 행복했겠지.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부가 딴 데 돈을 안 썼으면 산불 넘어가죠. 4대 강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하지 놓고, 연설할 때는 고통 전담이야. 이거는 저는 제대로 된 발언이 아니다. 왜 다 힘들다면서요? 다 힘들면 왜? 사회적 약자들이 힘든 걸 개선하자고 한 목소리 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타박을 하냐고요. 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보듬는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옳다고 나게 만드는 자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아까 초창기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경직도 부정적이다. 이런 게 오늘 그 국회 대표자 연설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이게 격해지셨는데 술 취하신 거 아니죠? 아니 술을 언제 먹었다고 또 그럼 격해진 건 아니죠. 아니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깊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감정이 조금 실렸나 봅니다. 얘기가 깊어진 게 아니고 밤이 깊어지고. 밤이 깊어져.
야심하네. 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여름에 영국 여행하는 모습을 예, 예. 좀 보였었거든요. 예, 예. 그 같이 이렇게 유럽을 여행해도 정말 산뜻한 사진과 글을 예. 올리는 반면에 예. 또 어떤 분은 또 그 동유럽까지 가가지고 여자 찝찝거리는 사진 이런 거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부조해. 예.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셰필드라는 지역에 예. 조금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모습을 예,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제가 이번에 이 자유여행을 그 떠났고 미리 3개월 전에 모든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극성수기라 할지라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영국은 우리 한반도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네. 면적도 그렇고. 이번에 남부에서 북부까지 다 다녀왔어요. 2,300km를 다녀왔는데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세필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세필드는 전통적으로 그 영국이 산업혁명할 때부터 주요 산업이었던 탄광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탄광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신자유주의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그렇죠. 정부 시절에 민영화를 시키고 고용을 줄이고 질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해고 노동자들 또는 이 삶의 벼락에 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셰필드에서 찍힙니다. 그게 이제 빌리 엘리어트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도시를 제가 1박 2일 있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느꼈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주요 산업이었던 탄광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그 도시는 요즘 뭐 먹고 사냐?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이런 예.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 이 창동이라는 도시와 관계되는데, 바로 도심 재생 사업을 해요. 창동도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창동은 도심이죠. 그는 도시 전체잖아요. 그 전통적인 제조업이 무너지고, 그럼 어떻게 이 도시의 활기를 찾을까 해서 이 사람들은 무너뜨리고 새로 짓고 하는 거는 좀 드문 것 같은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문화적 브랜드를 자꾸 알려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젠트리피케이션,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도심 재생, 그 성공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영국의 이 글래스고하고 세필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도시 자체가 이전에 그 영광까지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침체되지는 않고 좀 활력을 가지게 된 도시가 됐습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영국을 보게 되면 여행을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저도 요번에 뭐 주말 간산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국은 제조업이 비중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확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전체 GDP라든지 산업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전통적인 제조업과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뭔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예. 이번 여행에 그 세필드에서 느꼈던 하나의 단상입니다. 예. 그 느낀 점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풀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뭐 여행 어떤 견문을 좀 풀어준다든지 예. 뭐 이런 기회를 한번. 예, 그래서 한 2주 후에 또 마산에서 제가 영국 다녀온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예. 아까 우리 이제 흑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기분 나빴는데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누군가가 연기를 좀 쓰자. 예. 그 출판사에서 책을 좀 내자 이런 데 있어요. 근데 흑장난님이 그 멘트 때문에 제가 지금 의기소침해졌어요. 그 출판사가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 아무튼 어떻게 좀 재생산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예.
힘내십시오. 이거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 병주고 정리가 안 돼. 아, 그렇군요. 최근에 나온 책이 한 권 더 있죠. 예예. 안 팔리는데 꾸준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경남 지역 영화사 이래가지고 예. 책도 이게 150페이지 남짓 예. 되게 얄팍해요. 예예. 그런데 이제 마산의 강호 감독과 창원의 리버티 뉴스, 예, 대한 뉴스 같은 그런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 되는데 이런 얇은 책을 예. 급하게 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까칠하고, 이 팟캐스트의 특징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기 까칠하게 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150페이지 남짓이지만 그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에서는 한 300페이지가 되지 부모님은 않을까. 얼마나 되나요? 이런 생각을 일단 양적으로는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흑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좀 급하게 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산 창원 지역은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융성을 했고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유독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바로 이웃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마산 창원에 갖고 있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 우리는 살펴보니까 너무 풍부한 자원이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책을 좀 서둘러서 출간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그럼 뭐 차후에 뭐 마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내다. 제2의 김동호가 될 것이다. 아니요. 그 김동호 위원장이 70대에서 했거든요. 예. 70대면 할게요. 근데 살아 계시겠습니까? 사실 40 넘으면 고상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새로 이 발굴 아니면 뭐 이렇게 찾았다고 해야 되나? 예. 상남 영화 제작소 예. 요거에 관한 내용인데 그 최근이 아니죠 어제 그 안녕투의 김지한 감독이 예, 압니다. 그 차기 작품 오장군의 발톱을 준비하면서 예. 제작사명을 메이드인 필름에서 상남 영화 제작소로 이렇게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신고 필정도 받았더만요. 예. 교수님의 책이 무수히 언급됐던 이 내용인데 예. 어찌 보면 이거 뭐 날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빼 빠지게 해가 찾아놨는데 예. 별의 존재감 약한 이 영화사가 예. 상남 영화 제작소는 이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불만 없습니까? 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날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먹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예를 들면 뭐 저기 박근혜가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 열심히 이제 이지영 영화를 위해서 하셨던 분이 하시는 거고 그 저한테 잠깐 이렇게 바꿔 볼까 하는 이야기는 하셨어요. 살짝 예, 살짝. 예.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정식이든 아니든 그분은 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어떤 저작권 등록한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저는 더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런 정신을 좀 이어가겠다. 그래서 메이든 필름에서 상남 영화 제작소를 바꾸겠다 이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 제가 방금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제가 갖게 되는 효과입니다. 이 책을 냈더니 아까 중앙평생교육센터 있잖아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예.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러면서. 그 중앙평생교육센터에서 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강의를. 근데 이 책이 중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상남영화 제작소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그쪽에서 기획을 해주셨어요.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 찾아다니시면 그러니까 제가 글로만 썼던 게 지역에서 좀 환기가 되고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김장 감독 같은 경우에 이 글들을 보고 역사적 의미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바꿔서 그 정신에 맞추어서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오히려 이 학비리가 던진 이 글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받아주시니까 저희 영광이죠. 그거는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상남 영화 제작소라는 그 상징성이 주는 무게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는 이게 다른 쪽으로 어떤 폐해가 있었냐면은 예. 우리 방송에 패널로 참여하시는 그 기두님이라고 있거든요. 귀두. 예, 기두 박인환 변호사. 아, 예. 그분이 법무법인 마산이에요. 아하. 마산에 무슨 대표 변호사도 아닌데 법무법인 마산이랬을 때는 그걸 자기가 날로 먹겠다는 거거든요. 아니죠. 그 문재인 그 노무현 두 분이 하셨던 법무부인 부산도 있는데 뭐. 두 분이 그건 충분히 두 분이 뭐 날로 드셨나? 아니고 그 충분히 그 하실 법한 얘기인데. 뭐 자유경제주의 사회에서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인데 뭐. 그렇게 합시다. 네. 그게 좋은 거지. 까칠하셔. 제가 여기서 낄 자리는 아닌데 예, 두목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듣다가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사실은 제 아버지하고 저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마산 항구가 활성화됐을 때 부두에 경비반장을 했대. 우리 아버지가 반깡패였거든. 주문이 세고. 그건 실세입니다. 예, 근데 그 뒤에 우리 아버지는 사실 평생 공무원이셨는데 부두의 경비반장을 하고 공무원이 되기 그 사이에 20대 후반에 내가 분명히 들었던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마산에 영화사에 무슨 부장을 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그쪽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영화사에 부장했던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 연세가 80대인데 지금 치매시거든. 지금 저기 가포에 있는 창원요양병원, 예. 한강 이남에 요양병원계의 버즈 알 아랍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아버지 최고급 잠시 시설에 거기 있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뭐 내일 모레 중에 아버지 한번 만나러 갈 건데. 저는 그런 분들의 정언이 그래서 큰- 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아까 오늘 낮에 얘기를 듣고 예, 예. 그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맞습니다. 근데 좀 우리 저희 바로 아버지도 생각이- 영화사에 뭐 기도를 했든지 예, 예. 그 뭐 하여튼 뭐 저에서 주먹 다짐을 할 때 나서는 입장을 했든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예. 불현듯 떠오르는 인물 하나는 이마소거든요. 마산의 이마소가 아니었냐라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기 이제 참고로 말하면 저 예전에 창원상공회에서 회장을 오래 하신 박창식 회장님도 원래 예. 좀 주먹 출신이고 예, 예. 근데 저희 아버지랑 학교 동기였어요. 근데 서로 건드리지 않는 사이였다 그러더라고. 서로가 건드리지 않는 사이. 그걸 그러니까 좀 그걸- 팽팽했다 이거지. 그걸 요즘 취급하면 정파지.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주먹으로 붙으면 뭐 서로 이제 저기 코가 깨지든지 신사협정. 뭐 피가 튀니까 서로 건드리지 않았다. 이건 저희 부친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예. 박창식 회장님 얘기고 왜냐하면 박창식 회장님 저하고 같이 근무를 오래 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들었는데 저는 두목님 말씀하시는 게 참 공감이 되는 게 이제 농담삼아 이래저래 이제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지역의 어르신들 정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방금 우리 흑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남 지역 영화사에도 보면 지역 어르신들의 정언 때문에 제가 힘을 받아서 사료를 찾고 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아까 제가 우리 그 흑장님께서 왜 급히 냈느냐 이 적은 분량으로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통영 지역 영화사를 쓰고 있어요. 그 제가 진주 지역 영화사까지 해서 이제 우리 경남 지역 영화사를 완결시키려고 그러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도 지역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드려야 될 구석이 참 많은 게 1920년대에 통영 청년 활동단이라고 하는 게 조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거의 다 이거하고 다 연계된. 그게 아니고 별로 아닙니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민족 해방을 꿈꾸는 우국지사들이었어요. 전혀 다른 쪽이네. 그 좋은 필름을 들고 전국을 순회합니다. 이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글을 쓰느라고 들춰보니까 몇몇 분이 써놨어요. 그런데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완결이 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할 텐데 우리 지역에 지금 고유한 이 역사거든요. 문화사 중에 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기왕에 제가 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통영 진주까지는 제가 완결해 놓고 제가 조금 지역 영화사 부분은
조금 일단락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한 10몇 년 흐를 거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통영 영화사는 집행위원장 아닙니까? 10월 달에 나올 거예요. 문제는 그때까지 생존에 계신가가 문제인 거지. 10월 달경에 논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기 치매 환자라도 우리 아버지도 한번 인터뷰를 저는 제가 간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제가 통영 가서도 인터뷰할 분쯤 쭉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나름 이 동네에서 영화 가지고 좀 침 길게 뱉으시는 분이 이성기 선 계시죠? 이성기 쌤 많이 예, 있어요. 저는 그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그 경남대 사학과의 유장경 교수님, 예. 그다음에 도민일보 사장님 하셨던 건축사진 허정도 선생님, 그다음에 송창우 우리 이 문학평론 시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저 누구죠? 지금 경남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박영주 쌤. 박영주 선생님 이런 분들의 정언이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더 사라지기 전에 그럼 방금 우리 두 분께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의 그런 정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남의 유일한 고품격 방송인데 예. 중간에 이게 잡음이 많이 들어가고 예. 제가 저번 방송을 녹음 때문에 말아먹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취객을 한 명 만나가지고 효과음이 좋지 뭐. 그러니까 더 여러모로 지금 힘들어요. 품격이 높아진 것 라이브 같아요. 하잖아. 세상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더 품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세상 소리 그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니 오늘 라이브 음도 들어가고 라이브하게 좀 받아주면 좋겠네요. 그건 아마 이제 우리 사운드 감독께서 괜찮습니다. 뭐 적정히 뭐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운드 감독님 믿는 걸로 하고 이게 책에 관한 얘기들이거든요. 책을 이제 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를 다루었는데 예. 항상 그 초대하신 분들한테 묻는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예. 내 인생의 책을 뭐 한 권 예. 추천하신 예. 아니면 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참 좋았다 싶은 책. 예. 얘기. 그게 상당히 좀 힘들어요. 예. 내 인생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관통하는 든든한 한 권의 책 이게 이제 정하기 좀 힘들잖아요. 예. 사실은 이 저 같은 선생이 이 한 권의 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소개하면 이 계몽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영향력이 클 때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제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계몽은 좀 폭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권장 추천 도서 뭐 이게 사실 폭력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 뭐 그냥 필독서 아주 등을. 영향력 있는 예. 거기서 이제 나왔을 때에 이제 엄마들이 혹해가지고 흔드는 근데 그게 거고. 아니고 예. 권장 필독 도서라든지 뭐 내 인생의 한 권이라 이런 책들은 뭐냐면 정작 들여다보면 누구 한 말인지 몰라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템을 그리 씹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저는 아직 몇 년을 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가 좀 마음을 안돈시켜서 우리 흑장님의 그 질문에 다시 충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한 권의 책에 관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고 네. 뭐 어떤 세대라든지 어떤 국민마다 작동을 했던 책을 읽는 거죠. 예컨대 저 10대 같은 경우는 성서였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다음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는 기독교 학성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비게이터라든지 SFC라든지 이런 거 말고 어떤 운동을 했습니다. 그 민중신학적 입장에서. 왜냐하면 제가 학부 논문이 해방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관한 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그 전국 성서 퀴즈 대회에 나가 2분 1등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저한테 굉장히 큰 10대, 20대 초반까지는 나를 움직인 책. 뭐 그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도 오면서는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봤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겪었던 대학 시절이 이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다양하게 많이 읽었던 거죠. 아마 제가 뭐 이 책이다 저 책이다 말씀을 안 드려도 그때 어떤 책들이 있었다는 걸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또는 읽었던 책 이게 좀 한가한 책 같은데
근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제가 가끔 올린 책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사를 품은 영어 아니겠습니다. 영어 이야기. 이 책은 우리 골치 아픈 단순한 영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문화사, 세계사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읽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고. 그다음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이 돈가스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또 보면 일본 근대사예요. 일본 사람들은 한 1200년간 육식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쇼와 시대에 개방 개혁을 하면서 왕이 직접 이제 고기 먹는 시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일본 서민들이 1200년 동안 고기를 안 먹었는데 먹어야 되는데 입맛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양식이에요. 돈가스, 고로케, 오므라이스. 이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사회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사가 또 있어요. 그 미국 민중사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한당들의 미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사 이면을 또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재밌습니다. 일단은. 역사책이네. 예. 뭔데 책이네. 예.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요즘 제가 그런 책들을 틈틈이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벨루다 누님은 어떤 책 읽으세요? 저는요. 네. 오늘 책을 한 권 선물 받았거든요.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못한 이야기. 아니요.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예. 지금 저는 이 팟캐스트 방송이 굉장히 소중하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청취자 수는 밑바닥을 맴돌고 있지만. 진짜? 그 수신 거 편하네. 헛되는 거. 아니, 아까 저를 씹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농담이고요. 사실은. 농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예, 가끔은 이제, 이런 방송이 살기 위해서는, 이 방송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우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비판적 정신을 갖고 진행하는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시청률이 높아지고 이러기 위해서는 스타들이 한 번씩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한 이 품들 덕분에 그런 스타들을 모실 수 있는 역량들은 저는 충분히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섭외 좀 해주세요. 아니, 일단 제가 섭외 당했잖아요. 스타 아니거든요. 에이! 오디오 감독님 끄세요. 예. 아무튼 우리 우남이 저는 더욱더 영향력이 있는 팟캐스트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거 너무 PD의 의도가 들어간 것 같아. 아유, 훌륭한 말씀하셨네요. 아유, 덕담 감사합니다. 아유,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의 저자 이성철 창원대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좀 더 쌍콤한 방송을 위해서 벨루다 언니와 함께 했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예. 애청자로 알고 있어요. 네, 애청자거든요. 예. 틈틈이 듣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집에서 들을 때가 훨씬 낫죠. 아니요. 지금 와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고정입니까? 아니 고정이 아니라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아니 참여비 3만 원씩만 내시면 매번. 너무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남의 유일한 고품격 흑장난의 책 이야기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장 걱정되는 거는 오디오 그리고 가장 다행스러운 거는 두 분의 게스트 패널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